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오늘이 첫 시작입니다. 격주 목요일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민주당 허성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물론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는 노무현으로 읽는 오늘의 정치입니다. 물론 이 두 분이 노무현 정신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신은 특정 개인의 것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와 몇몇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유산이자 자산이기에 이를 통해 오늘의 한국 정치를 재조명하는 것은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두 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들이 좀 각별하시죠? 자, 어느 분부터? 예, 저는 뭐 86년 말 벌써 40년 전이네요. 네네네. 예, 그 부산 미문화원 정거농성 관련해서 그렇죠. 그때부터 해서 변호사로 와주셨고, 그 시기에 뭐 87년 대선도 같이 치르고, 특히 88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첫 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부산 동구, 네네. 그때 이제 자원봉사팀장으로 같이 일도 하고, 그는 오래된 인연으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당시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방화는 연루되셨죠? 그거는 이호철 82년도고요. 예, 우리 예, 이제 예. 86년도 아, 예. 정거 농성 사건. 네네네네.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합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민원제도 혁신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일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의원님도 인연. 예. 네. 저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꽤 오래됐어요. 네네. 30대 초반 기자 생활 할 때부터 그때 시작을 해서- 시사저널이었나요? 예. 네네. 매일신문 시사저널에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일종의 마크맨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뭐 한 10여 년 대화를 참 많이 하고 뭐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예요. 네네네. 포탈이 처음 생겼을 텐데 그래서 온라인 담당 대변인을 또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한 시간들이 꽤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봉화에 내려가셔서. 네, 네. 그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 플랫폼을 네, 만들자. 네. 그래서 민주주의 2.0 기억합니다. 그거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그 개발을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 맡아서 개발을 하고 오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검찰의 정치 수사로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서 중단을 했죠. 그때 대통령께서 한 2월인가 돌아가시기 한 2달 전 정도 되는데 네네. 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나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됐으니 문을 내리자. 네네. 근데 언젠가는 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플랫폼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 이거 꼭 좀 다시 열자.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자 하고 밤에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얼마 전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항상 산업화에 공을 가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변했고요. 자, 그러면 노무현의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영남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이쪽에서 균형 발전까지 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고, 의원님은 그 동안에 말씀하신 동안에 다른 가치를 좀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먼저 의원님. 예, 뭐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뭐 광주에서 콩은 부산에서도 콩이어야 하고 대구에서도 콩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가치를 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전의 근본 사상은 이제 이 특권과 반칙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원칙 있는 세상 그런 걸 막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내고 그래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씀도 듣게 네네.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 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치적인 이 행보 속에서 그런 노무현 정신들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느냐. 네네. 또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 비서관을 했고 또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늘 시기마다 반성을 저희들이 많이 하죠. 지금 뭐 현재 저희 민주당 내에 또 처해 있는 여러 상황에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건 지금도 뭐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비춰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뭐 지역구도 국복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YS의 3당 통합 이후에 삼당 거의 합당, 예, 예. 상당 합당 이후에 완전히 이 지역 구도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영남권 특히 불경에서 민주당이나 개혁 진보의 이 지지율이 네네. 35%에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원된 건 사실이죠. 네네. 그러나 이제 선거에서 대등하거나 주류적 그런 의석을 점하기에는 아직 확실하게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선거를 해보면 항상 이렇죠. 이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네네. 이길 때는 겨우 이기는 겁니다. 네네. 예. 그 경상도 말, 뭐 사투리인 것 같은데 보도시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보도시 이기고 네. 질 때는 많이 져요. 네. 그러면 이길 때가 언제였는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많이 이겼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때는 또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계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계기. 2010년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그 비극적 아픔에 대한 국민들의 한번 그런 심판이 있었고요. 또 2018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때는 그 평화의 바람이 불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트럼프가 와서 김정은, 문재인 이렇게 3자 대통령의 회담이 있으면서 진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도 보수에 있던 분들도 아 이번에는 한번 밀어서 평화를 한번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의 이름이나 또 노무현의 정신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계기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뭐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 때문에 내가 잘 됐다, 해냈다. 이거는 저는 뭐 착각이라 봅니다.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거대한 흐름이 왔던 거죠. 그게 국민들의 한번 기회를 주는 정신이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 됐다, 자치단체장이 됐다 했을 때 그걸 자기 권력으로 의식하면서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거는 노무현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고 거기서 파멸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작금의 민주당 내에 일어나고 있는 국민을 실망하는 여러 가지 네네네. 사건들도 굉장히 큰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지역구가 차원이시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원님. 자, 그러면 영남에서 특히 PK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서거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전에는 뭐 솔직히 한일 축구만 져도 노무현 탓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예, PK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는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는 진정한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 평가의 핵심에는 한미 FTA나 그다음에 이라크의 군 파병,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 강정에 그렇죠, 해군 기지를 해군기지. 건설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세월이 가면서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때 당시는 극단적 지지자들조차도 극단적 반대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지지 세력으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그런 정책적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먼 미래에 국가의 안보라든지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는 선택했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들이 명료해지면서 네네. 지도자의 길이라는 건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정말 우리 국민들 속에 또 근현대사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고 당장의 표에 급급하는 어쩔 수 없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진짜 큰 울림을 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왜 남은 나라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느냐, 뭐 또는 뭐 미국의 그런 제국주의적 정책에 왜 우리가 뭐 그 용병처럼 가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들이 있죠. 그게 원론적으로 뭐 표면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고 그 하나의 결정이 우리 국익의 5, 6가지를 동시에 갖다 주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을 보내지 않고 공병을 보내게 돼서 우리를 지켜내는 문제도 있고 또 종전 이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전후복구 문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 그 동맹을 지켜내는 길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 불가피한 이 선택을 통해서 지켜야 될 수많은 가치들을 지켜낸 거죠.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의원님. 네. 지역구가 세종이시죠? 예. 세종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행정수도. 그리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 발전을 이어집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주시고 나머지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네네.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라고 법을 만들고 추진할 때 2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수도권 인구가 네네. 50%가 넘으면 그렇죠. 또 수도권 이거 국회의원들이 표계산으로 하면 참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과반수가 넘으면 네.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물 건너간다. 네. 그때가 46%였어요. 네네. 수도권이. 그래서 지금 물기를 틀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40, 지방 60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결단 내려야 된다. 근데 그 노무현의 그 결단이 그 이명박 정부에서 비틀어지면서 흔들리면서 이 균형 발전의 큰 물길이 제대로 못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작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50% 이상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 노무현의 그 꿈, 또 노무현의 그 의지 이런 것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대변인하고 있을 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관습헌법이라고 행정수도를 위헌을 때려버렸잖아요. 네네. 그날 뭐 대통령이 엄청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대통령이니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관습헌법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니까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네네. 대통령께 여쭤봤죠. 뭐라고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 네네. 그 나가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브리핑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라고 답변해. 답이 없는 게 우리 답이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어떤 대답도 하지 마라. 네네.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됐다, 잘못됐다, 불복이다, 승복이다. 어떤 얘기도 붙이지 마라. 네네. 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신 게 언젠가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사회가 바뀔 텐데 언젠가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개헌까지 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네. 이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도 보면 판례 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정내 변경이라고 그래요. 헌법재판소는 이거 판결이라고 안 하고 결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결정내를 번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 제가 세종 국회의원 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자. 통과시키면 또 위헌 논란이 올 텐데 네네.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 개헌까지 가기 전에 헌법재판관에게 다시 한번 묻자. 그 제가 헌법재판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여쭤봤어요. 네네. 자, 이 관습헌법에 대해서 이 관습헌법이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3만 명이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 논란이 헌법 논란으로 이렇게 비화돼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냐? 사회가 바뀌었다. 국민의식이 바뀌었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문회 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 컨센서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 내 번복 또는 판례 변경
이런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뭐 유업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뜻 중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또 비서관 출신으로 또 세종의 국회의원으로 가 있으니까 네네. 늘 마음에 걸리고 아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꼭 들고요. 그리고 한 이제 분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행정수도에서 지금 지역구고, 또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 지역구를 부산에서 해보지도 못했어요. 영남에서. 그렇잖아요. 그 경남 창원에서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네. 아, 저는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징비록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노무현의 그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 정말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정작 노무현의 그 불꽃 같았던 삶, 그 인생, 그 정치 인생의 그 뼈대, 그 핵심, 정신 이거를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거는 잘 못하고 있는. 아까 지금 얘기한 수도권 인구가 지금 50% 넘은 것도 네네. 사실은 우리 민주당과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 노무현의 이 핵심 정신이 갖지 못했다는 건데 전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허성무 의원님도 사실 말씀하신 건데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저는 헌신과 부활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노무현은 어떤 경우에든지 정치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헌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자기를 던지는 선택을 했어요. 그때 되면 진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선택이었거든요. 네네. 뭐 부산 내려갈 때 매번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한미 FTA 할 때 이라크 파병할 때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 추진할 때 다 자기를 던지고 손해 나는 결정이었는데 그리고 3당 합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 뭐 한 5년 이상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부산 가보면 노무현 유세장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자기를 던졌는데 이걸 국민들이 부활을 다 시켜줬어요. 매번.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 믿고 자기를 던지고 눈앞의 이익, 목전의 이익을 던지면 국민들이 부활시켜줄 거다. 이 믿음 갖고 하는 게 정치다. 이 깨달음이 뭐 저도 사실 그런 점에서 매일 이렇게 돌아보고 증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다들 생계형 정치다. 사익 추구 정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노무현 정신의 이 헌신, 자기를 던지면 국민들이 이걸 또 부활시켜 줄 거다라는 믿음, 이 헌신과 부활의 이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입니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또 노무현 이름으로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네. 뭐 그걸 활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노무현 정신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반드시 이어나가고 실천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 FTA 방금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네네.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가까운 그렇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비서관이 되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좀 늦게 저는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은 그때 이미 비서관을 하고 계셨고 신임 비서관 그 오찬하겠다고 6명의 신임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심을 먹는데 우리 신임 비서관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그 의견을 듣고 싶었으면 그 이야기를 네네. 하셨겠습니까? 그 이제 제 뭐 다른 분들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세계사적인 이야기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한국 내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찬란한 문화가 있었고 네네. 살만했다. 그게 이제 통일신라 때의 그 신라의 교역에서 나오는 문화고, 그다음에 고려 무신난 이전에 고려 초기에 백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방 그렇죠. 무역을 할 네. 때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백난도 이야기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시 소환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실용적인 노무현의 정신 속에는 딱 그런 실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과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고 이길 밖에 없을 때는 많은 비난과 손해를 보더라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무현의 정신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비록 지금 당장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옳다 싶을 때는 실천해 가야 되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요 점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네. 노무현 정신이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곱씹어볼 게 네, 많고 네. 사실 노무현이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대통령 실패도 스스로도 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네네. 돌이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 한미 FTA 문제가 지금 이제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단지 우리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다. 뭐 보수적인 거 선택했다. 이 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한미 FTA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에요. 네네.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장의 오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게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역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렇게 강하고 확고했던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 이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리더십,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예를 들면 한미 FTA 있었죠. 그 당시에 2030, 그 2005년이니까 25년 후에 아직도 이제 30년 안 왔는데 2030년을 인구 변화를 어떻게 대비할까를 위해서 전 그 기재부 기획예산처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미래 전략을 짰던 기억합니다. 양반이에요. 네. 그리고 선거법 개정도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치 풍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주의 정치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총리한테, 그 당시 총리가 이해찬 총리였어요. 네네네. 이해찬 실세 총리한테 총리죠. 맡기고 네. 김근태, 정동영 장관들한테 맡기고 대통령은 12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 고령위원회 이런 미래 뭐 동북아시대위원회 이런 미래 그 국정과제를 전담하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데 정말로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선 정말로 일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노무현이 갖고 있었던 그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책임,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지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다.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십이다. 그런 각오로 이재명 정부가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는 쪽으로 이제 올해 2026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정치인 노무현, 인간 노무현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부활은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는 그 촛불, 이제 그 광화문 광장을 다 내었던 그 촛불이 기억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때 이제 패족이라 불렸던 이 친노 분들이 이제 다시 정치 전면에 서는 그런 부활의 장면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2주 후에 두 분 다시 모시고 그때는 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검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현실 정치와 짚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민 의원 그리고 허성무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